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돈꽃님. 예? 오늘 제목이 저를 좀 흥분시키는 경향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아유, 시작부터 부담을 이렇게 밀어주시네요. 아닙니다. 뭐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요. 일단은 제목만 제가 먼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지만 바로 네네. 나쁜 놈 대 미친 놈이에요. 나쁜 놈 vs 미친 놈. 네. 네, 맞습니다. 제목부터가 뭔가 느낌이 싹 옵니다. 지금 벌써. 그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오늘 드릴 이야기는 중고차를 판매를 하는 저하고 또래 굉장히 친한 그분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저게 저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나쁜 일을 당할 때 이래서 당하는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듣고 알게 되는 얘기여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한 7년 전 얘기예요. 불과 7년 전에 일어났던 얘기고 그 인터넷에서 중고차를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런 걸 보신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서로 부의를 하면서 자동차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고 맞아. 27살, 25살 무직, 신용상태 굉장히 안 좋으신데 전액 할부에 여유자금까지 대출 완료 해서 인증샷을 찍고 있는 사진들 간혹 보셨을 거예요. 있어요. 이거를 저희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진을 뭐라고 표현하면 영정사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해요. 끝났다. 쟤는 인생 끝났다. 근데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도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정식으로 교육을 받고 대출 관련된 걸 중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왜 저런 어린 친구한테 신용도 좋지 않고 재산도 없는 친구한테 저 큰 돈을 뭘 믿고 빌려주는 걸까? 이해가 되질 않는다. 이 생각을 저도 많이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물어봤죠. 이게 어떻게 해서 돈이 나가는 거냐? 어디서 나가는 거냐?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천안보다 위에 지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주인공의 이름을 그냥 똘비라고 표현을 한번 해보고 이 똘비는 중고차에 몸담고 있는 30대 초중반의 남성이에요. 그리고 중고차 딜러라고 하면은 중고차 매매단지 안에는 상사들이 존재를 하고 그 상사 안에는 정식 사원증을 발급받은 중고차 딜러들이 존재를 하게 돼요. 근데 정식 사원증 없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건데 네. 전문 용어로 낙가마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 보고. 낙가마? 동료 그래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낙가마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 보고. 이것저것 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떻게 이거를 올리냐면은 BMW 5 시리즈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예. BMW 5 시리즈 중고차고 연식도 얼마 안 지났고 상태도 좋고 키로수도 좋아요. 이런 차를 광고를 때리는데 허위 광고가 아니에요. 실제 있는 차량이고 거래되는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가격에 이걸 올려요. 그러면서 밑에 신용이 좋지 않으신 분, 나이가 어리신 분 대출 100% 뚫어드립니다. 일단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올리고 블로그라든가 인터넷 작업도 꾸준히 해요. 그분들이. 그래서 보통은 좀 젊은 분들이 여기에 많이 걸려요. 이 덫에. 그래서 이제 어떤 고객이 연락이 왔대요. 신용 상태도 내가 썩 좋지 않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밤에 웨이터 일을 좀 하고 있다. 근데 차를 한 대 사고 싶은데 나도 이 차를 구매할 수 있냐. 그래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똘비 얘기를 했죠. 이리 오시라고. 오셔서 얼굴 보고 대화를 좀 하시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하다. 그래서 또 왔대요. 그 고객이.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대출이 안 나오고 자 1금융권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당연히 안 나오고 2금융권, 저축은행, 캐피탈 안 나오고 3금융권, 뭐 리드코프 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안 나오고 결국은 4금융 개인적으로 돈을 돌리시는 분들의 돈을 네가 써야 되는데 그쪽으로는 내가 뚫어주겠다. 불법적인 거 아니다.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리는 거다. 근데 이분들도 뭔가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지금 웨이터 생활하고 있다는 거 좀 증명해 줄 수 있는 거 뭐라도 하나 사진이 됐건 뭐가 됐건 하나 가져오시고 차값이 5천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그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차값이 5천이에요, 사장님. 그러면 10% 500만 원은 준비를 하십시오. 그래야 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 여기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월급에 주변 지인에 뭐에 아무튼 해가지고 500을 10% 정도를 만들어서 온대요. 기가 막히게 진짜로 짧은 시간 안에. 그럼 딱 만들어서 오면 그때부터 작업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10% 500을 더 갖고 오셨는데 솔직히 이게 우리도 신용도 낮으시고 우리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10% 정도는 돈이 더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차량 금액이 5,500으로 향상이 돼서 매매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돼요. 5,500의 매매계약서 작성을 하고 500만 원은 들어왔고 이제 5천만 원만 어디선가 대출이 돼 돈이 들어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서류 뛸 거 말한 것들 다 띄어서 주면은 개인이 차량의 근저당 설정을 걸어버리고 5천만 원을 상사로 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그리고 금리는 절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 당시에 최고 금리가 저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알았는데 연이율 34.9%. 34.9%의 연이율로 5년 대출을 끊어줘 버려요. 그리고 옆에 써있는 그 한 멘트, 여유자금도 같이 빌려드립니다. 이게 왜 써있나 했더니 5천만 원짜리 차 기준이면 취득세가 300이 넘어요. 그러면 이 돈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차를 구매할 수 있게 취득세에다가 반드시 이쪽에서 원하는 제일 큰 게 뭐냐면은 자동차 보험을 자차를 넣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이대 분들이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돈들까지 다 뭉뚱그려가지고 대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상사 사무실에서 보험부터 시작해서 다 도와줘요. 가입할 수 있게. 그래서 차량을 인도해서 실제로 내보내드려요. 그러면 고객은 물론 저당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쪽에서 차용증을 쓸 때 여러 가지 조건부에 대해서 내가 확인을 하고 서명을 하고 공증도 받고 그렇게 해서 차를 갖고 나와서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이 고객은. 내가 드디어 수입차를 샀어. 와, 가오 산다, 가오 사러. 막 아는 친구들 전화해서 밥 한번 먹자, 술 한번 먹자, 드라이브 한번 하자. 막 차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 업체에서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가만히 기다려요. 다음 달 돈을 찍는 달이 왔어요. 가만히 기다린대요. 돈이 들어왔네. 보통은 통상적으로 6개월은 잘 들어온대요. 보통은. 이 6개월이 딱 대부분 기점이래요. 6개월이 딱 넘어가서 하루가 딱 밀리는 순간 야, 걸렸다. 시작하자. 하고 준비를 한대요. 자, 오늘은 하루가 밀렸어요. 다음 달은 여지없대요. 일주일 열흘 밀려버린대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5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34.9%면 한 달에 거의 177만 원씩 내야 돼요, 돈을. 어머, 예. 감당이 힘든 거죠, 이 친구 입장에서.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딱 이렇게 열흘 이렇게 밀리면은 이쪽 사람들이 전화하고 바로 찾아가요. 그냥 바로 찾아가서 이제 뭘 요구를 하냐. 차부터 내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여긴 은행이 아니에요. 우리는 차용증을 쓰고 차용증에 써있는 내용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빼들어 가겠다. 그럼 지금이라도 돈을 내놔라. 이렇게 해서 한 번 정도는 봐준대요. 그래도 여지없대요. 또 한두 달 잘 들어오다가 여전히 또 밀린대요. 그럼 바로 가서 차를 딱 빼들어 오면서 차용증에 써있는 내용 그대로 전액 상환을 해라 하고 요청이 들어가 버려요. 바로. 예. 그러면 이 젊은 친구 입장에서는 차도 뺏겼고 내라고 한 돈을 지금 내야 되는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눈앞에서. 그리고 내가 지금 6개월을 돈을 찍었다고 해서 5천만 원이 팍 줄어있지가 않아요. 낸 돈은 진짜로 거의 뭐 900, 1000을 냈어도 실제로 원금이 까져있는 돈이 200이 안 까져 있거든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폐예요, 그게. 그러면 이 차를 또 본인들이 중고로 날린다. 그래서 날리면은 나는 5천을 주고 샀지만 중고로 날리는 막 3,800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날리거든요. 그러면은 졸지에 이 고객은 앉아가지고 빚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그냥 난 한 게 없는데 이거를 이제 노리고 그쪽에서 접근을 하는 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객이 거기에 잘 걸려 들어가지고 짧은 6개월이 좀 넘는 시간 안에 많은 돈을 회수를 하고 차까지 회수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박수를 치는 거죠. 아, 이번 건도 잘 했다. 서로 이제 박수를 치면서 축배를 딱 드는데 시간이 좀 지났죠. 한 몇 달 정도 지났는데 상사 사무실에 그 고객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똘비는 거기에 이제 정식 소속은 아니지만 그쪽 사무실하고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이제 배회를 항상 하고 다니는데 깽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고객이 와가지고 그 전화가 왔대요. 왜냐하면 똘비가 전화를 안 받았거든요. 하도 쌍욕을 해댔어갖고 고객이 갔대요. 본인도 화가 나가지고 갔대요. 가가지고 뭐한 짓이냐고 그랬더니 사기꾼 새끼, 악마 같은 새끼, 사람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도 되는 거냐? 네가 나보다 나이도 더 먹고 이런 자동차 쪽 밥을 먹고 있으면은 사람이 잘못될 것 같으면은 가운데서 네가 나서서 이런 거는 안 된다 막아줘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니냐? 네가 내 인생 책임져라. 나 너 죽여버릴 거다 하고 막 거기서 막 책상을 뒤엎고 젊은 친구가 난동을 피운 거예요. 그래서 똘비가 뒷목을 잡고 바깥으로 나갔대요. 끌고 나가가지고 딱 벽에다 밀쳐놓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법을 어긴 게 뭐가 있어? 법정 최고의자를 내가 어겼어? 그랬더니 처음에 500 받은 돈 막 얘기하는데 야 거래계약서 봐봐. 차값이 얼마야? 5,500이잖아. 나는 몰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너한테 법적으로. 야 고소해. 나는 무고죄로 너 고소하려니까. 나는 법을 어긴 게 단 하나도 없어. 못 지킨 건 너지 이 새끼야. 그래놓고서 야 내가 너 지금이라도 이자라도 탕감해주고 내가 말하면 다 해줄 수 있어. 네가 와가지고 나한테 무릎을 꿇고 얘기했으면 내가 널 도와줬을 거야 이 새끼야. 근데 뭐 사기꾼? 나쁜 새끼? 그리고 나를 이렇게 몰아 네가? 꺼져. 너는 인생이 멋대 봐야 넌 정신 차려. 너 같은 새끼들 하면서 막 윽박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고객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빌더래요. 살려주시라고. 나 이자만 좀 탕감해 주시라고. 원금은 내가 어떻게든 일해서 열심히 갚으려니까 이자 좀 탕감해 주시고 다시 내가 할부를 찍을 수 있게 도와주시라고 빌더래요. 근데 이건 불가능해요. 어차피 똘비 영역이 아닌데 그냥 한 소리예요 그게. 예. 나는 너 같은 새끼 도와주고 싶은 의사도 없고 처음부터 네가 그럼 무릎을 꿇고 나한테 빌든가. 에? 막 뭐라고 하니까는 울면서 또 가더래요 고객이. 그래갖고 됐다 이제 윽박 좀 질러놨으니까 괜찮겠지 하는데 또 한 1, 2주 지나니까 또 온 거예요 사무실에. 와가지고 승질을 냈다가 무릎을 꿇고 빌었다가 이거를 반복을 딱 3번을 하더래요. 딱 3번을 하는데 이상한 짓을 고객이 또 와서 하고 있는데 이제 똘비도 노이로제에 걸리죠. 진짜 왜 미친놈 하나 나타나가지고 내 일을 못하게 이렇게 방해를 하나. 근데 그날도 이제 막 윽박을 질러가지고 보내려고 하는데 고객이 그러더래요. 나는 인생 갈 만큼 간 것 같고 내가 오늘 3번째 널 만나거든? 그러더래요 고객이. 예. 너 임마 쓰리아웃이야 이 새끼야. 너라고 편하게 살 것 같아? 너도 인생 멋대봐 이 새끼야 하고 딱 돌아서서 나가더래요. 쟤도 갈 만큼 갔구나. 협박해라. 나는 법적으로 잘못한 게 1일도 없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똘비가 술도 한 잔 먹고 이렇게 다니는데 술을 한 잔 걸치고 집으로 슬렁슬렁 걸어가고 있었대요. 그때 이제 이 똘비 같은 경우는 결혼도 안 했었고 그냥 대부분 혼자 사는 남성들이 그렇듯이 그냥 원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술 먹고 천천히 걸어가는데 한 20m 앞에 스타렉스 한 대가 서 있더래요. 예. 스타렉스가 한 대 서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사람이 납치라든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왜 당할까? 저 뻔히 눈앞에 험상궂은 남성들이 있고 이러면은 내가 무서워서라도 피할 텐데 왜 당할까? 이런 생각을 저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람이 이런 불안감을 한 번에 내려놓게 만들 수 있는 마법이 하나가 있대요.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얼굴이 험상궂게 생겼던 손에 이걸만 잡고 있으면은 사람들이 방어심을 무너뜨린대요. 이게 뭐냐면은 어린아이. 아무리 인상이 더럽게 생겼어도 아이를 진짜 5살, 6살짜리 애를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딸, 아들 집에 가서 뭐 먹을까 하고 걸어가고 있으면 사람들이 방심을 하죠. 저건 가족 있는 사람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똘비도 본인이 하고 다니는 일이 어디서 진짜 칼 맞아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일이니까 본인도 이제 사실은 어느 정도는 쩔리면서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걸어가고 있는데 20m 앞쯤에 딱 스타렉스 한 대가 있는데 이게 사실 뭐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스타렉스가. 그렇죠. 그럼 승합차가.
운전석에서 여성분이 한 분 내리시더래요. 여성분이 한 분 내리시더니 보조석 문을 열고 아이를 엄마가 가슴팍에 아기 안고 편하게 있을 수 있게 띠로 묶어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막 채우더래요. 그래서 어디 일 갔다가 아기 데리고 들어가는 길인가 보다 하고 쪼벅쪼벅 걸어가고 있는데 거의 그 스타렉스에 다다랐을 때 그 여성분이 말을 걸더래요. 저기 사장님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정말 죄송한데 제가 아기도 안고 있고 하는데 차에서 박스 하나만 좀 빼야 되거든요. 근데 박스가 차 제일 뒤쪽에 밀려 있어서 근데 진짜 죄송한데 아기 때문에 그러는데 박스만 좀 앞쪽으로 좀 밀어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을 하더래요. 근데 보니까 그 여성분도 나이가 한 30 후반 40 초반 정도로 보이는데 아기도 안고 있고 빼빼 말라가지고 힘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뭐 힘든 것도 아니고 뭐 열어보셔 해가지고 이제 스타렉스 뒤에 벤이거든요. 벤. 네. 뒤를 딱 열고 봤더니 저 제일 안쪽에 박스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저것만 앞쪽으로 빼주면 되는 거냐고. 진짜 고맙다고. 저것만 좀 앞쪽으로 밀어주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간 거죠. 똘비가. 딱 들어가가지고 박스 주술 만큼 딱 들어가니까 바깥에서 문을 닫아버리더래요. 그냥. 딱 닫는데 이게 벤 차량이다 보니까 운전석하고 뒤쪽은 완전히 쇠로 격벽이 쳐져 있고 창문도 다 막혀 있대요. 그냥. 근데 이게 튜닝을 한지 뭘 한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발로 차고 별 짓을 다 해봤는데 이게 뚫려지지가 않는데요. 문도 안 열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스타렉스에 납치를 할 때 남성 여러 명이 달라붙어갖고 갑자기 막 들어서 납치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 발로 그 차에 탈 수 있게 상황을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스타렉스에 타가지고 본인은 갇히고 얼마 안 있다가 차가 시동을 걸고 딱 출발을 하더래요. 근데 일단은 운전석 쪽은 가려서 안 보인대요. 근데 이제 뒤에서 똘비도 바보가 아닌 이상 본인이 위협을 바로 이건 감지를 하죠. 발로 있는 힘껏 막 옆에 발로 차고 막 때려 부시고 나가려고. 근데 안 부서지더래요. 그러는데 정신이 몽롱해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수면가스 이런 걸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본인이 그 상황에서 몽롱해질 리가 없는데 그래가지고 잠이 들었다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던데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니까 스타렉스 그 뒤에 벤 차량이니까 바닥이 평평하잖아요. 그냥 본인이 거기에 누워있더래요. 딱 누워있고 사지가 큰 대자로 딱 벌려가지고 묶여있더래요. 본인이. 근데 짱짱하게 묶여있는 거 어정쩡하게 묶여있는데 그 본인 손등에 링거가 하나 꽂혀있더래요. 일어났을 때 상황은 그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리고 앞에 고객이 쭈그려 앉아 있더래요. 그 고객이. 그래가지고 고객을 보는데 이제 느낌이 쎄하죠. 약간 정신도 약간 비몽사몽하고. 그래갖고 야 이 새끼야 장난치냐? 야 안 끌러? 하고 막 뭐라고 하니까 안 끌러줄 거야. 내가 말했지 나만 안 간다고. 근데 생각을 내가 깊게 해봤는데 너는 가고 나는 잘 살 거야.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그 링거를 하나 손등에다 박아놨다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첫 번째 주사약을 넣더래요. 첫 번째 주사약을 넣으니까 눈앞이 광명이 이르는 느낌이 나더래요. 진짜 온몸에 힘이 솟구쳐 오르고 어마어마한 자신감과 이런 게 팍 치밀어 오르더래요. 진짜 이걸 맞는데 처음 느껴보는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나서 2, 3분 있다가 어떠한 약을 하나를 더 놓더래요. 거기다가. 이 약이 들어오고 나서 1분이 채 안 됐을 때 똘비는 어떤 상태가 딱 됐냐면은 숨을 쉬기도 힘들고 몸을 거의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됐대요. 나중에 이게 뭔가를 본인도 다 알게 됐는데 제가 약품명까지 들었는데 이거는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건 전문인들만 구할 수 있는 약품인데 근이완제예요. 오. 근육의 수축을 막아주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 호흡을 한다는 거는 그 늑골과 횡격막이 위아래로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하는 건데 이것도 근육이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정량의 약을 주사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호흡을 하기도 힘들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말하기도 힘들어진대요. 비명을 지르고 싶어도 비명을 한번 질러보세요. 악 하고 비명을 지르려면 배에 힘이 빡 들어갈 거예요. 예. 결국은 근육이 받쳐줘야 우리가 비명도 지르고 말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목소리 자체가 잘 안 나와지더래요. 근데 첫 번째 논 약이 뭐고 이거를 고객이 앉아갖고 말을 하더래요. 이제부터 너는 기절을 하고 싶어도 못 할 거야. 그러더래요. 첫 번째 논 약이 뭐였냐면은 아주 강력한 나쁜 약을 이용해서 각성 상태로 만드는 거더라고요, 사람을. 그러니까 기절을 할 수 없게 만들고 다른 약을 이용해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들더라고요, 사람을.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뭔 행위를 하기 시작을 했냐면은 본인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있고 소리도 다 들리고 느낌도 다 나는데 몸을 못 움직일 뿐이에요, 그냥. 일단은 발치를 시작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개 정도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손톱을 빼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근데 이게 비명 소리도 지를 수가 없대요. 느낌만 내가 온전히 거의 느껴지는데 몸을 거의 움직일 수가 없대요. 이게 차라리 기절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기절을 왜 못하게 했는지 알겠더래요. 근데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고문이잖아요, 사람을. 진짜 못 살게 구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하면서 알게 된 거죠. 예. 본인을 죽일 의사는 없어 보이더래요. 1도. 진짜 어디 영화에서 보고 사람이 그냥 생각하는 그런 잔인한 행위를 자기한테 막 가할 뿐이지 나를 죽이고자 하는 의사는 1도 보이지가 않더래요. 칼로 막 뭘 한다든가 크게 이런 의사는 1도 안 보이더래요. 근데 본인은 이제 목소리도 내기 힘들고 이 느낌을 온전하게 느끼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너무너무 기절을 하고 싶은데 기절이 안 되더래요. 느낌은 너무너무 생생하게 몸에 다 나고. 그런데 이 똘비가 중고차를 이용을 해서 이런 나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조상님들이 덕을 많이 쌓으셨나 보더라고요. 진짜로. 자기가 진짜로 시간이 길게 늘어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고통의 시간 속에서 갑자기 바깥에서 스타렉스를 통통통통통 두들기더래요. 나와보세요 하면서 두들기더래요, 스타렉스를. 그랬더니 고객이 그 잔인한 행위를 하다 말고 멈추더래요. 탁 멈추고 총 있더래요. 그러니까는 안에 사람 있는 거 아니까 나오세요. 바깥에서 긁더래요. 안 열었대요. 그랬더니 그 문짝을 빠루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막 이렇게 밀어 뜯는 그런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더래요. 앞좌석 막 들어가서 뭐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문이 열렸는데 바깥에 서 계신 분들이 누구였냐면은 한 6, 7명이 되는 경찰들이 바깥에 서 있더래요. 이게 진짜로 덕을 쌓았다고 밖에 말을 못 하겠는 게 이 스타렉스에 처음에 똘비가 납치가 돼가지고 이 고객이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해서 교외에 진짜 한적한 곳으로 이동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안에서 똘비가 이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죠. 발로 여기저기 차고 본인이 잠들기 전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스타렉스가 흔들흔들 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막. 근데 이거를 퇴근하던 경관분이 보신 거예요. 와, 대박이다. 그래서 오. 저 차 상태가 좀 이상한데 해서 이 경관분도 차 남바 조회를 지금 일하고 있는 당직자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저거 조회 한번 해봐라. 근데 남바가 없는 남바가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호판도 가짜 번호판이요, 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본인은 퇴근한 상태고 혼자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일단은 요청을 한 거죠. 이리로 와라. 내가 일단은 쟤를 따라갈 테니까 빨리빨리 출동을 해라. 그래가지고 스타렉스가 이제 어느 지역에 멈추고 그 다음에 경찰들이 어느 정도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신 거더라고요. 그분들이. 딱 현장을 제대로 잡으려고. 그래서 문 열렸는데 고개도 못 돌리고 눈동자도 잘 안 돌아간대요. 근데 이제 대화 소리는 들리니까 아, 경찰이 왔구나. 살았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똘비가 병원으로 실려가고 그 고객은 연행이 돼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안에 있는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경찰분들도 조사를 하시고 어느 정도 나온 게 뭐였냐면 결국은 이 고객이 본인이 이런 모진 일을 겪으니까 그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장기라도 팔아서 갚을게. 아.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본인의 콩팥을 떼서라도 이거를 해방되고 싶었었나 보더라고요. 그 고객분께서. 그 정도로 고통의 시간이죠. 그래서 그쪽을 막 알아보기 시작을 했대요. 한 큐에 끝내자. 막 알아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쉽게 접할 수는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어디 뭐 터미널에 뭐가 써있네 어쩌네 그러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그렇게 열심히 뒤지고 다녔더니 그런 일을 하시는 업체하고 컨택이 된 건데 얼굴을 대면을 한 적이 없대요. 일단은. 근데 이게 내가 콩팥을 빼겠소. 이거 나 마취하고 배 열어서 빼가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도 길고 복잡하더래요, 이게. 그런데 이쪽 업체에서 이제 또 이 고객도 막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상황을. 그랬더니 그러면 네가 필요한 돈이 지금 얼마냐. 그랬을 때 차도 뺏겼고 나머지 돈 뭐 더하기 빼기 해봤을 때 한 1200인가 300인가를 또 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고객이. 이 정도 액수가 일단은 필요한데 복수도 너무 하고 싶다. 그러니까는 그쪽에서 그러면은 너는 굳이 네 장기를 뺄 이유는 없지 않냐. 그러면은 똘비 거를 네가 가져올 수 있겠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니 말 그대로다. 다만 일이 중간에서 잘못됐을 때 모든 책임은 네가 지는 건데 해볼 의향 있냐. 그래서 본인은 얼굴 한번 보지 않고 해보겠다. 그래서 또 없는 형편을 어디서 빌려가지고 300만 원을 또 그쪽에 송금을 하고 그랬더니 진짜로 스타렉스랑 그 나쁜 약과 주사약들 있잖아요. 그거 보고 레시피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레시피를 다 알려줬대요. 레시피를 다 알려주고 그 한적한 곳에서 네가 하고 싶은 행위는 다 해라. 다만 장기가 다쳐서는 안 되고 죽어서도 안 된다. 네가 이걸 어기면은 네가 대신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 그래서 고객이 죽일 생각이 1도 없어 보였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쁜 짓을 본인이 하고 싶은 만큼 분을 푼 다음에 연락을 취하면 그쪽에서 와서 그 스타렉스 차를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돈을 입금을 해주고. 그러니까는 잡히긴 잡혔는데 고객이 이 나쁜 업체 사람들이 누구고 뭔지를 알 수가 없대요. 차 번호판도 가짜, 차대 번호로 조회하려고 해도 말소된 차, 아무것도 알 수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디 업체에서 이런 걸 컨택을 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는데 이 고객의 이런 사정을 듣고 이 고객을 이용을 해서 똘비를 데려가려고 했던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단순히 그냥 처음에는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였어요. 아까 제가 소위 말하는 영정사진이라고 표현을 했던 그 일이 예. 어떻게 해서 돈이 이루어지냐를 물어봤었는데 이 중고차는 그 사람이 이 들은 얘기가 분명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안 네네. 돼요. 그 똘비를 직접적으로. 그래서 이런 일을 겪었고 그리고 사람이 납치를 당할 때 어떻게 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얘기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어차피 말이 나온 김에 저도 들은 거를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네. 특히 해외나 이런 곳에서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있다고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 장기를 이제 나쁜 사람들이 날 납치하면 이걸 뺄 거 아니에요. 나를 예. 이제 죽일 거 아닙니까? 네. 내가 합법적으로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뭔가 이식 수술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내 몸에 뭔 약을 먼저 처음에 넣고 마취도 하고 또 나를 살려내야 될 거니까 이식 수술하고 예. 그렇게 이루어지지만 거기에 끌려가서 작살이 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근유환제 있죠. 예. 그것만 논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알려주신 약이 있는데 이걸 말씀드리면 네.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 약만 거의 이용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사람이 멀쩡하게 다 느끼는 상태에서 그런 행위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쉬운 얘기로 본인 의식이 끊어질 때까지. 그쵸. 그걸 들으니까 진짜 막 소름 돋는 거예요. 오. 그래서 착하게 살고 그런 류의 근처는 가지도 말고 너한테 진짜 억한 마음 살 일도 크게 하지 말자. 아. 좀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오늘 와. 내용은 좀 막 무섭고 스펙타클 하다기보다 진짜로 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 귀족님들도 이런 거에 방심하지 말고 좀 조심하셔라 라는 취지로 한번 얘기를 가져와 봤어요. 아니, 우리 주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쵸. 저도 그냥 처음에는 이런 진짜 사람이 뭘 빼가고 이런 얘기를 듣고자 그 중고차는 그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네네. 저는 그 V를 그리면서 어떻게 저 사람한테 대출이 될 수 있지가 궁금했을 뿐이에요, 처음엔 저도. 근데 야. 결국은 이어지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을 대출해준 사람을 전 나쁜 놈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 대출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또 메꾸려고 했던 미친놈, 고객. 미친놈이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나쁜 놈 대 미친놈이었어요. 야, 이거는 그러니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면 일단 돈꽃님의 이야기가 어떤 분들은 간혹 그래요.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된다, 이런 일이 어딨냐, 살기 좋다, 이러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진짜로. 아니 저도 진짜로 이렇게 주변을 이제 물어보고 다니는 게 좀 습관이 됐어요. 처음에 제가 시들모 참여했을 때는 무서운 얘기 없어요? 이런 질문을 하고 많이 다녔거든요. 네. 지금은 질문을 좀 바꿨죠. 살면서 이상했던 일 없어요? 이쪽으로 좀 바꾸니까 얘기들이 막 나와요. 질문을 바꿔야 되더라고요. 무서운 얘기 없어요? 그럼 다들 귀신을 생각하더라고요. 제 질문을 듣는 사람들이. 맞아요. 근데 뭐 살면서 좀 이상했던 일 없었어요? 시겁했던 일 없었어요?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니까 이야기들이 툭툭 튀어나오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돈꽃님께서는 또 현실 공포를 널리 알리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앞장을 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 질문 전환을 더 한번 꼬아서 한번 해보세요. 아니, 사람이 무섭지 않나요? 이러면서 왜? 이러면서,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 무서운 이야기를 꺼내실 거 아니에요? 근데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불특정 다수한테 많이 느낍니다, 진짜로.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로 멀쩡하게 회사 다니시는 분들, 공장 다니시는 분들 되게 멀쩡해 보시는 분 많죠.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실제로 되게 정상인인데 정상인이 아닌 사람들이 많구나를 진짜 알게 돼요. 맞아요. 저도 익히 제 친구한테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 친구도 이제 그런 일을 하는데 인류애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공감합니다. 동네 꼬마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는 좋은 소식만 들려주시면 참 좋긴 한데, 이게 또 동네 꼬마님의 업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치. 근데 항상 그랬어요. 동네 꼬마님이 얘기한 게, 저게 진짜 있어? 했는데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세상은 진짜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큼 아름답진 않고요. 정말 소름 끼치는 일들은 지금도, 우리가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또 경계를 하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떡하냐? 오늘 이야기도 센데. 자, 오늘은 한 인형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사진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어떤 인형이고 도대체 그 인형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센데. 반갑습니다, 돌비님. 와, 어떡하냐, 오늘 이야기 셀 텐데, 그죠? 예. 오늘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야기로, 또 어떤 인형에 관련된 이야기일지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렛츠고! 센데. 센데. 오늘 제가 들려줄 이야기는요, 제가 인터넷 카페에 흉가 체험이라는 그 한참 유행할 때 가입을 했었어요. 예. 가입을 해가지고 혼자보다는 여럿이 다니면 재밌겠다 싶은 생각에 가입을 했다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탈퇴를 했는데, 그 흉가 체험을 가면서 한 동생을 알게 됐어요. 저보다 한 3살 어린 동생인데, 그 동생은 흉가 체험을 하는 이유가 부정을 하기 위해서요. 나 같은 경우는 귀신을 보려고 찾아다니는데, 그 동생은 귀신이 없다는 거를 가서 직접 보고, 귀신 들리는 사람들이나 우는 사람들 보고, 저거는 진짜다, 아니다, 저거 가짜다,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성격도 맞는 것 같고 재밌어요. 생각하는 게 또 독특하고 해서 친해지게 됐죠. 그러다 이제 한 2년 돼서 탈퇴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동생도 모임에 여러 번 나가봤지만 귀신의 존재를 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귀신은 없다 생각을 하고 탈퇴를 하게 됐죠. 그리고 각자 일을 하다가 가끔씩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술을 좋아하니까
술도 한 잔씩 하고 뭐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서로 일이 바쁘니까 좀 뜸해졌어요. 만나는 날짜가 좀 뜸해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아, 형님 술 한잔 하자고. 아, 좋지. 야,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 해서 또 그 친구가 치킨을 좋아해요. 치킨을 시키면 한 2마리를 혼자 다 먹어요. 그런 친구인데 그 무슨 동네에 뭐 땡땡땡 치킨집 새로 오픈했는데 참 맛있더라. 뭐 글로 와라. 그래서 저녁에 일 끝나고 갔죠.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다가 둘이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이 챘어요. 챘는데 어떻게 또 그때 카페 이야기가 나오고 흉가체험 얘기가 나오면서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친구는 하는 말이 형님 저는 절대 안 믿어요 이러는 거예요. 형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저는 안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있다 동생아, 제가 여기서 동생 이름을 철이라 할게요. 그냥 야 철아 분명히 있다, 네가 보지 못한 거지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철이가 하는 말이 형님 그러면은 우리 그때는 단체로 갔지만 형님하고 저하고 한번 가보실래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나도 뭐 한동안 못 가봤으니까 그럼 가보자. 그럼 어딜 갈까? 그랬더니만은 그때 그 카페에 무슨 지역에 뭐 흉가다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무래도 거기는 폐가다. 근데 이왕이면 흉가보다는 폐가가 낫다. 그런 느낌을 받았다 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헤어졌고 그 후에 이제 만났죠. 만나서 또 찾아갔어요. 근데 또 그 길이 제가 일을 하면서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해서 그 길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아는 길이었기 때문에 찾아가기 쉽겠더라고요. 한 9시에 출발했나? 정확히 모르겠네요. 밤에 출발을 했는데 한 2시간 그렇게 가서 도착을 했죠. 갔더니만은 완전 시골이 아니고요. 도시의 약간 외곽 쪽에 조그만 동네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동네였는데 맨 끝에 그 폐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문은 없어요. 뭐 문짝을 떼어갔는지 문짝은 없고 그냥 마당이 휘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에 내려서 준비를 했죠. 준비를 하고 배낭 하나씩 메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중얼중얼 하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멈췄죠. 그런데 철이도 들었고 저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들어가기가 무서운 거죠. 잠깐만 기다려보자 했더니만 갑자기 방문 여는 소리가 끼익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슥슥슥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현관 앞에 딱 서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었죠. 슥슥 하더니 갑자기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문이 확 열리니까 와 눈이 그 아이샤도 여자들 그 짙은 검정색 그 눈 화장에다가 시뻘건 입술 루즈를 바른 그런 젊은 처녀 귀신이 툭 나오는 거예요. 그 순간 철하고 저는 뒤로 바로 넘어졌어요. 기절을 했어요. 거진이 기절 수준이죠. 너무 놀래가지고요. 이게 소리도 안 나와요. 그랬더니 그 처녀 귀신이 노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귀신이야 사람이야 했더니만은 치 하고 웃는 거예요. 비웃듯이. 그 보니까 귀신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에요. 여자예요. 나이는 한 20대 초반에서 중반? 되게 젊어 보였어요. 그런데 눈은 까만 화장에 빨간 루즈, 진짜 상당히 무서웠었어요. 그래 치 웃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에요? 귀신이 했더니만은 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손을 보니까 왼손인가 그쪽에 쇼핑백을 하나 들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 맞잖아요. 귀신이 그런 걸 들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이다 하고 이제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니 혼자 여기를 왔냐고 했더니 말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전혀. 그냥 뻔히 쳐다보는 거예요. 뻔히요. 근데 그 몸에서 향이 나는데 그 향내가 엄청 지독하게 나는 거예요. 그 몸 자체에서 향내가. 그러더니 이렇게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여기 뭐하러 왔어? 이러는 거예요. 체험하러 왔다. 아가씨도 여기 체험하러 왔냐? 그랬더니만은 말대꾸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고 그냥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죠. 일어나면서 아가씨 혼자 여기 체험왔냐고 했더니만은 하는 말이 여기 있는 거 아무것도 건들지 마. 가져가지 마. 알았어? 이러는 거예요. 놀랬기도 했지만은 한참 나보다 어린 것 같은데 반말을 하는 거예요. 순간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아가씨, 내가 지금 말을 놓지 않고 존댓말을 쓰는데 왜 반말을 하냐고 제가 그랬죠. 갈등에 놀래가지고 지금 10년 걸려 죽겠는데 물어보는 말에 대꾸도 안 하고 반말부터 시작하냐 했더니만은 저를 한참 노려보는 거예요. 한참 노려보더니만은 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뭘 꺼내더니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하고 딱 봤더니만 명함이에요. 저도 어떻게 그걸 받았어요. 이렇게 받았고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름을 댈 수가 없으니까 예명으로 할게요. 네. 그냥 처녀보살이 할게요. 처녀보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처리가 뭐야 저 여자 그러는 거야. 야 무당이다 그러니까 에? 아무리 무당이어도 이게 혼자 와 여자가 이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담력 쌓으려고 온 것 같다. 무당들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기도 하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하고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작은 방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 방 하나가 보이는데 그 문을 딱 열고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방 한가운데 그 다가상이라 할까요? 조그만 찻상이 놓여 있고 거기에 초대가 있고 초가 한 반쯤 탄 게 있고 그리고 향 꽂아놓은 향로, 그러니까 향로가 진짜 향로가 아니고 그릇으로 이렇게 한 향로 같은 게 있고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무당이 와서 기도하고 왔나 보다. 담력 테스트 하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리번두리번 하는데 방 한 구석에 곰 인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곰 인형이 정상적인 곰 인형이 얼굴이 아니에요. 신기하다. 그러니까 처리가 하는 말이 형 이거 가져갈까? 이러는 거예요. 야 가져가지 마. 그거 안 돼. 이런 거 함부로 가져오면 안 돼. 그랬더니 하는 말이 형 난 안 믿어. 내가 이거 가져가서 일주일 동안 아무 일 없으면은 내가 태우든가 이걸 갖다 놓게 이러는 거예요. 오. 그래서 내가 절대 건드지 마. 있다니까. 그러니까 형 없어. 이러는 거예요. 고집 되게 세거든요. 그 처리한 동생이. 네. 아주 똥꼬집은 보통 아니에요. 저보다 더 세요. 근데 내가 가져가지 말라니까 지가 딱 짚더니만 뭐 아무 이상 없네. 근데 얼굴이 왜 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지 가방 그에다 그 고민형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죠. 그런 거 함부로 가져가는 게 아니다. 그랬더니만은 아니야. 형님 딱 정확히 일주일 있다가 내가 아무 일 없으면 갖다 놓을게. 아니면 태우든가. 이러는 거예요. 그 고집을 꺾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네 알아서 해라 그러면. 그리고 좀 둘러보고 나와서 이제 갔죠. 각자 가서 이제 자기 일하고 내 일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한 3일인가 4일인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3, 4일인가 돼서 전화가 왔어요. 처리한테. 형님 뭐 하냐고. 그래서 나 지금 일 끝나고 이제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왜? 그랬더니만 형 좀 오면 안 돼요? 이런 거예요. 우리 집에. 그래서 집에 왜? 했더니만 글쎄 와봐요. 이러는 거예요. 참 너 그 인형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만 형님 와서 얘기해요. 이러는 거죠. 오호, 심각하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만은 멀쩡해요. 멀쩡한데 인형은 안 보여요. 그래서 야 곰인형 어떻게 했냐? 태웠냐? 했더니 아니 형 안 태웠어. 그러니까 왜? 태워도 안 태워져.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야? 태워도 안 태워지다니 아직 일주일도 안 됐는데 형 그 안에 태우랬더니만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 있는데? 했더니만은 저기 베란다 창고에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 문을 열어봤더니 진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태워도 안 타다니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만 하는 말이 이거 갖고 난 후로 이상한 여자아이 목소리가 들리더래요. 막 우는 소리가 들리고 낄낄대는 소리가 들리고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게 장결에 그랬기 때문에 꿈인가 그랬대요. 이게 꿈인가 보다 하고 지났는데 다음날 또 꿈을 똑같이 꾸더래요. 그러면서 말을 하더래요. 삼촌 놀자. 그만 자. 이러더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눈을 떴더니 한 초등학교 2, 3학년 된 여자아이가 침대에 앉아가지고 놀자고 막 팔을 흔들더래요. 그래서 나 이거 꿈이 아니면 가위 눌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안 돼. 나 못 놀아. 했더니 놀자. 나 심심해. 배도 고프고.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막 그 꿈을 깨려고 엄청 노력을 했대요. 그래서 꿈을 딱 깨니까 없더래요. 그리고 그 인형은 그대로 있고요. 그래서 그날 그 인형을 밖에 나가서 버렸대요. 버리고 들어와서 잠을 잤대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눈을 뜨니까 책상 위에 그 인형이 앉아있더래요. 그대로. 아주 기겁을 했대요. 그냥 옷만 주워 입고 출근을 해버렸대요.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을 하는데 일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내가 오늘 퇴근하면 진짜 멀리 갖다 버려야지. 이 생각에 퇴근을 해서 그 인형을 싣고 한 1km쯤 되는 동네에다가 버리고 왔대요. 버리고 와서 씻고 밥을 먹고 뭐 그러다가 이제 잠을 청했는데 또 소리가 애들 막 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삼촌, 아 춥게 날 왜 갖다 버렸어? 놀자. 나 배고파. 놀자. 막 이러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눈을 그냥 확 떠버렸대요. 눈을 뜨니까 그 인형이 그대로 거기 앉아있더래요. 아주 기겁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인형을 들고 나가서 깡통을 하나 구해가지고요. 그 인형을 깡통에 넣고 종이를 넣고 불을 질렀대요. 불을 지르고 다 타는 걸 보고 들어와서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 인형이 그대로 거기 있더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분명히 태우고 들어왔는데 그게 태운 게 아니에요. 꿈이에요. 그 태우는 것조차도 꿈을 꾼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실질적으로 그걸 태웠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태운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다음날 또 갖다 버렸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쓰레기 봉투에 싸가지고 그냥 버렸대요. 버렸는데 또 배고파 삼촌 일어나봐 배고프단 말이야 이러더래요. 그 눈을 또 뜨니까 그냥 그대로 그 인형이 거기 있더래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주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죠.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어느 날 또 인형을 3일인가 4일째 되는 날 갖다 버렸는데 갖다 버리고 잠을 안 자려고 있었대요. 안 자고 그냥 앉아 있었대요. 또 잠을 자면 그 인형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잠을 안 자고 앉아 있다 보니까 전화가 오더래요. 그러니까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그 친구랑 한참 얘기를 했대요. 그냥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잊혀지더래요. 순간적으로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수다를 떠고 있는데 벨이 울리더래요. 띵동 띵동 하고요. 한 10시쯤에 벨이 띵동 띵동 울리길래 문을 열었대요. 잠깐만 전화 끊자 내가 전화할게 이러고 누구세요 하고 문을 딱 열었더니 웬 여자아이가요. 한 손에 인형을 딱 잡고 서 있더래요.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아이가 말을 하더래요. 오빠 이거 오빠 인형 아니야? 이러더래요. 그 자세히 보니까 옆집 사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인형을 주워온 거예요. 야 너 이걸 왜 주웠어? 너 어떻게 주웠어? 했더니 오빠 이거 오빠 인형이잖아. 그러니까는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했더니 오빠 내가 학원 끝나고 지나갈 때마다 오빠 밖에서 그 인형하고 놀았어. 안고 얘기하고 어쩔 때는 계단에 앉아서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그 인형이 밖에 나와 있길래 오빠가 놀다가 인형을 놔두고 갔네 하고 주워온 거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 생각에는 그 인형을 버렸지만 그 처리한 동생이 다시 나가서 그 인형을 주워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놓은 거예요. 제자리에. 그런 부분이 있던 거죠. 그 중학생이 그걸 딱 주더래요. 그래서 얼떨결에 그 인형을 받았대요. 받아가지고 야 내가 이 인형을 없앨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에 전화를 했다는 거죠. 저한테. 네. 그래서 제가 야 그거 참 신기하다. 전에도 제가 방송할 때 얘기를 했지만 저도 뭐 그런 집에서 좀 물건도 갖고 오고 뭐 테스트 해본다고 해봤지만은 그렇게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인형을 어떡할래? 했더니만 형님 이 인형을 좀 가져가면 안 돼요? 갖다 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 자리에. 형님 길을 잘 아니까 자기 길을 모르겠대요. 그래? 그럼 일단 알았다. 그러고 제가 그 인형을 가져오기 전에 한번 사진을 한 3장이나 찍고 그 사진을 제가 저장을 하고 인형을 가져왔죠. 그리고 제 차 트렁크에 실었어요. 트렁크에 싣고 제가 이제 가야 하는데 너무 늦었어. 피곤해서 못 가고 내일 가야지 하다가 저도 일이 너무 바쁘니까 보통 집에 오는 시간이 빠르면 10시 늦으면 11시 이렇게 됐거든요. 예. 하필 또 그때가 바빴어요. 일이 바빠가지고 제가 그걸 갈 시간이 없던 거였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빨리 가서 갖다 놓고 와야 되는데 마음은 있었는데 자꾸만 일이 끝나면 너무 피곤하니까 힘이 드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고 있었는데 한 3일인가 이렇게 딱 지났는데
집에 와가지고 제가 문자를 확인을 했어요. 이거 네. 하다 보면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제가 혹시 못 본 문자가 있나 하고 이렇게 넘겨보니까 그 철이 동생이 문자가 왔어요. 네. 한 7시쯤에 형님 집에 있어요? 이러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죠. 나 지금 집에 들어왔어. 했더니 전화가 바로 왔어요. 예. 형님, 그 인형은요? 이러는 거예요. 인형? 내가 일이 바빠가지고 내가 야, 못 갔다. 내가 봐가지고 내가 갈게. 너 아무 일 없지? 했더니만은 형님 지금 갈게요. 이러는 거예요. 온다고? 했더니 그냥 전화 끊어버려요. 그리고 좀 있으니까는 왔더라고요. 문을 열어주니까 방을 막 찾는 거예요. 너 왜 그래? 했더니 형 인형 어디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인형 왜? 했더니 인형 줘. 이러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그 인형을 왜? 했더니 빨리 인형 줘. 내가 가져갈게. 태우든 아니면 갖다 놓든 내가 할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야, 인형 차에 있어. 트렁크에. 했더니 제 손을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차게 빨리 네? 갖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내려갔죠. 출장 내려가가지고 이제 트렁크를 열었죠. 열어서 이제 인형을 꺼냈죠. 그랬더니 막 얼른 낚아채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인상이 변하는 거예요. 되게 기분 좋은 인상으로요. 아까는 막 흥분한 것처럼 짜증스러운 그런 목소리였는데 그 인형을 딱 주는 순간에 와 이러는 거예요. 와 이러면서 애들처럼 쓰다듬는 거예요. 인형을. 답답했지? 내가 찾았어. 답답했지? 이러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제가 딱 뭔가 스치는 거예요. 이거 쉬었다. 이걸 주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형을 뺏었어요. 뺏으니까 안 뺏기려고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힘겨루를 하고 있는 거죠. 철아 내놔라. 지금 내가 갖다 놓을게. 줘. 그랬더니 형 안 돼. 못 줘.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아무래도 시인 것 같다. 내가 오늘 제대로 봤다. 빨리 내놔. 했더니 못 줘. 이러는 거예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못 준다고 막 옥신각신. 그러니까 그 동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기억나는 게 두 여자분이 지나가면서 엄마 저기 저 봐봐 인형 갖고 둘이 싸운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되게 웃겼나 봐요. 인형 하나 들고 멀쩡한 남자 둘이서 줘 싫어 못 줘 막 이러니까는 그게 웃겼나 봐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상하게 쳐다보고 웃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은 생각에 제가 철이를 발로 걸어 넘어뜨렸어요. 넘어뜨린 순간에 걔가 이제 인형을 딱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트렁크 인형을 던지고 트렁크 문을 닫고 차를 타서 출발을 해버렸어요. 출발을 막 하니까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니까 철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스피커폰으로 딱 눌렀죠. 누르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XX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인형 안 내놔! 막 이런 식으로 빨리 내놔! 빨리 돌아와! 야 이 XX야! 막 이러는 거예요. 와 이거 제대로 이거 씌었구나 싶은 생각에 그냥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욕을 하다가 끊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폐갓집으로 향했죠. 폐갓집으로 향했는데 거진 다 온 것 같은데 길을 못 찾겠어요. 분명히 다 왔는데 내비게이션 말대로 그대로 갔는데도요. 자꾸만 제가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계속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예요. 한 20, 30분을 헤맨 것 같아요. 제가. 와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지? 내비게이션 우회전 하세요. 그럼 우회전 하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은 제가 잘못 들어갔어요. 한 블록 더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전으로 들어가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찾지 막 이러고 난감한 거예요. 제가. 그런 순간에 천연금당이 준 명함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저는 그 성격이 명함을 주면은 그걸 모았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필요한 거 안 필요한 거. 그렇기 때문에 버리질 않거든요. 그래서 예. 차 사물함 막 뒤졌어요. 차를 세워놓고 막 뒤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늘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놀랬죠. 그랬더니 전화를 바로 받아요. 어디야? 이러는 거예요. 그 처녀보살이. 받자마자. 예, 아는 거예요. 갖다 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요. 키를 못 찾겠어요. 이랬더니만은 어디쯤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정표를 보고 얘기를 했더니 구에서 쭉 가다가 오른쪽에 쭉 빠져 쭉 가면은 20분 걸려. 그러면 집이 보일 거야 하고 탁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갔더니 진짜 이정표가 보이고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한 20, 30분 쭉 가니까요. 그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를 하고 인형을 꺼내가지고 방에 들어갔죠. 네. 들어가서 그냥 서가지고 그냥 미안합니다 하고 제가 저를 세번하고 인형을 그 구석에 그대로 놔두고 나왔어요. 예. 나왔는데 전에 들어갔을 때는 분명히 그런 게 없었는데
제가 들어가서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방문을 다시 열고 딱 나가려 하는 순간 그 방문에 글자가 써 있는 거예요. 핑크색 색깔의 글자, 꼭 마치 분필로 쓴 것처럼 내 인형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인형만. 예, 내 인형. 예. 근데 분명히 전에 갔을 때는 그게 안 써 있었거든요. 그 문구가. 그 순간에 제가 머리털이 삐죽하고요. 닭살이 돋으면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도 미친놈이지 왜 그 혼자서 거기까지 왔는지. 그 방문을 열고요. 뛰쳐나갔어요, 그냥. 마당으로 뛰쳐나가는 순간에 제가 기절을 했어요. 마당에 귀신이 서 있는 거예요. 빨간 입술에 까만 눈동자가요. 예. 순간 보고 제가 기절을 했는데요. 그 왜 그런 게 있죠. 우리가 꿈을 꿔도 꿈을 꾼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에 네. 눌려도 가에 눌렸다는 걸. 기절을 해도요. 내가 기절했구나는 걸 알아요. 너무 놀라서 딱 기절을 하니까요. 나 네. 기절했구나. 그런데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저한테. 기절을 했는데도 그 느낌이 와요. 그들이 네. 제 팔을 막 흔들어요. 아저씨 일어나 막 이러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러는 거예요. 그 눈을 또 떴더니 그 무당이에요. 처녀무당. 그 처녀무당이 내 전화 받고 온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뛰쳐나가면서 그 마당 한가운데 시뻘건 무지를 바르고 까만 눈이 딱 서 있으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인기척을 좀 하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가 번호가 찍혀 있을 텐데 왜 안 하고 서 있냐니까는 도착한 줄 몰랐어 이러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저쪽에서 아줌마 한 분하고 아저씨 한 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비명을 질렀나 봐요. 와 하고요. 그러니까 그 소리에 뭔 일 있는 줄 알고 올라오신 거예요. 뭔 일 있어 하고 올라오는데 그 처녀보살을 보더니만은 아이고 보살님 오셨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 기도가 안 끝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처녀보살 예 좀 시끄럽죠. 그냥 놀래서 그랬던 거예요. 하면서 아이고 그래요. 빨리 기도가 끝내야 되는데 하면서 가시는 거예요 두 분이. 그리고 난 후에 정신 차리고 그 처녀보살한테 욕을 엄청 얻어먹었어요. 왜 그걸 가져갔냐고. 그게 어떤 건데 이러는 네. 거예요. 사실 제가 가져간 게 아니고 이래서 이렇게 가져갔다고 쭉 설명을 했어요. 했더니만은 그 처녀무당이 하는 말이 그거는 이 집 아이 거래요. 이 집 아이가 한 3학년 된 아이인데 아이는 정확히 제가 모르겠어요. 그때 듣긴 들었는데 학교가 끝나고 친구랑 같이 오다가 친구는 집으로 가고 아이 혼자 이렇게 오다가 그러니까 자전거가 내려오더래요. 자전거. 네. 근데 아저씨가 자전거를 탔는데 대낮에 술을 드셨나 봐요. 비틀비틀하고 오길래 그 아이가 그걸 피했대요. 안 부딪히려고. 그런데 그 아저씨가 또 하필이면 그 아이한테 넘어진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심하게 넘어진 게 아니고 살짝 넘어져서 그 아이가 팔인가 어딘가 찰가상이 조금 있었고 그리고 뭐 아이가 멀쩡하니까 그 아저씨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그리고 그 와서 그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를 했대요. 네. 엄마 나오다가 자전거에 부딪혔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놀래가지고 다시 엄마 나 그냥 살짝 까졌어 괜찮아 이러더래요. 그리고 엄마 나 밥 줘 밥 먹고 숙제한다고 숙제하고 뭐 공부하고 그리고 엄마 나 잘게 하고 제일 좋아하는 그 곰인형을 하나씩 끄라고 자더래요. 그런데 참 여기서 애가 하나였는데 그 엄마 뱃속에는 애가 또 있었대요. 동생이 무당 얘기해 주기를요. 그래서 샀는데 다음날 그 보니까 아이를 깨우니까 아이가 그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뇌출혈로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본 게 없잖아요, 아무도. 그래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그 아주 그 유능한 형사분이 그 날짜와 그 시간대에 그 마을에서 술을 드시고 자전거 운전하는 분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찾았어요. 그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쁜 아이를 그렇게 잃었으니. 황당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우울증에 막 시달리고 너무 힘들어하는데 또 뱃속에 태아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처녀보살을 불렀던 거예요. 이 아이를 천도를 해주려고 불렀는데 천도가 안 되더래요. 너무 세더래요. 그 아이의 원이. 그래서 이 아이의 옷이라든가 뭐 하나 있으면 달라 했더니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 아버지가 엄마가 그걸 보면 우니까 그냥 흔적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싹 다. 그럼 아무것도 없냐가 없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사 갈 때 태울 건 태우고 분리할 건 분리해가지고 놔두고 왔는데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만은 그 처녀무당이 거길 찾아간 거예요. 이 네. 집을 찾아가서 보니까 다른 건 다 없는데 그 인형이 방에 딱 있더래요. 그래서 그 인형을 놓고
천도를 한 거예요. 달랜 거예요, 그 아이를. 그러니까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 신한테 받은 게 있대요.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아이는 바로 안 가고 석 달 열흘, 그러니까 100일이잖아요. 석 달 열흘이면 100일 기도를 해서 천도를 하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나 봐요. 그 와중에 우리가 간 거예요, 거기를. 기도하고 나오는 거를 우리는 놀랬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더라고요. 그만큼 이 애가 비록 어리지만 한이 맺힌 게 있다는 거죠. 왜냐면 다 크지 못한 아이가 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아이들이 한이 맺히면 더 무섭대요. 그러면서 이 인형을 가져가냐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러면은 저 인형이 좀 곰인형이 개기한데 저게 왜 저렇게 생겼냐 했더니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멀쩡했대요. 그 천호보살이 하는 말이 처음엔 멀쩡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귀신은 또 안 나가려고 하잖아요. 보통 안 떠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화를 부리더래요. 기도를 하는데 눈동자가 색깔이 변하더래요. 그리고 코에서 숨 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처녀무당이 이 인형을 태우려고 밖에 나가서 마당에서 태웠대요. 태우고 천도를 하라, 좋은데 가라고 하고 다시 들어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순간에 이 처녀보살이 졸았나 봐요. 눈을 뜨니까요, 그 인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철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는 거예요. 갖다 버려도 다시 씌워가지고 버린 사람이 다시 주워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녀보살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생각에 문을 막고 코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안 나더래요. 그리고 눈동자가 안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100일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필 우리가 와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던 거죠. 실은. 근데 이거 뭐, 막아놓은 거 보니까 너무 기괴하다. 예. 왜냐면은 이 천이 없어가지고 빨리 막아야 되니까 그 꿈꾸고 났는데 천이 없어서 주워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아준 거예요. 같은 천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그 집안에 어디 막 찾아가지고 막아놓은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저도 이걸 보고 처음에는 깜짝 놀랐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 놨었죠.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철이라는 그 동생은 아무 종교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특히 이런 무당 이런 세계를 더 안 믿었어요. 예. 근데 지금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하나님을 네. 열심히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났을 때 물어봤죠. 야, 너 아무것도 안 믿는다며? 하나님도 안 믿는다며? 했더니 이 동생이 하는 말이 형, 나는 그것을 받고 그것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도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열심히 하고 그 후로 이 동생은 믿어요. 믿고 다시는 이런 곳을 안 가겠다고 네. 얘기를 하고 지금도 가끔씩 이제 뭐 연락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 우리 기종님들 집엔 다 이렇게 인형이 있잖아요. 있는 집이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에 기종님들 귀 속에 놀자고 할 거예요. 인형들이. 이런 거 사실 안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진짜로. 아, 어차피 공포방송이기 때문에 무섭게 해야 됩니다. 눈 딱 뜨면요. 곰들이 인형이 엉덩이 흔들고 있을 거예요. 얼굴 앞에. 야, 오늘 샌드님께서 정말 또 기괴한 인형 사진까지 준비를 하셨고 그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샌데. 샌드. 근데 진짜 샌드님은 이 긍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좋아요. 그쵸? 여러분들도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면? 무서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힘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흉가나 폐가를 가시는 것까지는 어떻게 뭐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서 물건을 가져오는 건 정말 웬만하면 하지 않으시는 거